얘기할 직권의 변화인데 이 직권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지각변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화산활동, 뭐 지진, 습곡산맥 형성 등등과 같이 지각이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이때 에너지원이 누구냐? 바로 요거 체크 한번.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거.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가 지표에 전달되고 축적되거나 급격히 방출되거나 할 때 화산, 지진 등의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거. 오케이, 넘어갈게 그냥. 여기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원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변동대. 아마 변동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지진대, 화산대 요거는 배웠죠. 그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것. 자, 이런 게 전부 다 변동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지진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해요. 우리 뭐 예전에 배웠겠지만은 다 판의 경계부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의 일치하고요. 주로 대륙 주변부에서 일어나게 돼요. 주로 대륙 주변부. 자, 그 다음에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진대하고 화산대하고 비교해보면 지진대가 더 넓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는데 화산은 안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화산은 일어나는데 지진은 안 일어나는 곳은 없어. 그러니까 지진대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지진이 발생하지만 화산은 안 일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태평양 주변에서 지진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태평양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가장 많은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 대서양에서는 대양 한가운데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기가 판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밑으로.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는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불의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80%가 이곳에서 일어나요. 지진 화산 활동의 80%가 여기서 일어나요. 자, 그 다음 해령 화산대 지진대 그냥 한번 읽어봐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해저에 발달되어 있는 해령을 따라 분포하는 거고, 자,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습곡산맥을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판구조론 또 한번 별표인데, 이 판구조론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론이 판구조론이야. 변동대와 판의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진 화산대 등의 변동대는 거의 판의 경계에 분포하죠. 체크.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라는 거. 화산이나 지진 활동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대략 10여 개의 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걔네들은요. 이동 속도도 제각각이고요. 그 다음 방향도 제각각이에요. 오케이? 1년에 거의 1에서 10cm 정도의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주치는 판이 있고 멀어지는 판이 있고 그 다음에 비껴가는 판이 있어. 자, 이런 걸 우리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요번엔 판의 구조입니다. 자, 판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암석권, 연약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 체크 100km까지의 단단한 부분. 그러니까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의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지각뿐만 아니라 멘틀 상층부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에서 우리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눠놨었잖아. 그죠? 거기 포함하고 멘틀의 상층부까지를 전부 다 판이라고 얘기를 해. 단단한 부분을. 자, 그 다음 연약권은요.
자, 암석권은 그 단단한 부분이고 연약권은요. 여기 지금 100에서 400km 여기 고체이지만 밑줄 부분적으로 녹아 유동성에다가 체크해줘. 자, 여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멘틀 대류가. 자, 상부 하부의 온도 차이에 인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체예요. 근데 부분 녹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걸 그게 이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멘틀 대류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암석권 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약권은 암석권보다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약권이 밑에 있고요. 암석권이 위에 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구조 한번 보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딱 봐서 알겠지만 대륙판이 두껍고 해양판이 얇은 거 알겠죠? 자, 근데 밀도는 대륙판이 작아요. 해양판이 커요. 그러니까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이 주로 이제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양판의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의 그 대륙 여기 멘틀에서는 써 있나? 감남암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세 개를 비교하면은요. 화강암질이 밀도가 가장 작은 거고 그 다음 현무암질이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 감남암질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감남암질로 되어 있는 멘틀이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 현무암질이나 화강암질로 되어 있는 애들은 위에 떠 있는 형상이 되어 있는 거야. 밀도 차이 때문이야. 또 하나 이 둘을 또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요. 대륙판이 밀도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두껍긴 두꺼운데 밀도는 더 작아. 둘이 꽝 하고 충돌을 했어. 그럼 당연히 밀도가 작은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 대륙판은 위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기억해줘 요거. 자, 그럼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판의 원동력은 무엇이니? 판 이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니? 바로 요거예요. 멘틀 대류. 자, 아까 연약권 고체지만 부분 녹아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아래쪽에 가열되어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 상승, 온도가 낮으면은 밀도가 커져서 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요. 하강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멘틀 대류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멘틀 대류가 판 이동의 유일한 원동력은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판 이동의 원동력을 멘틀 대류 외에도 판 자체의 힘, 뭐 플룸 구조론에 따른 대규모 운동. 자, 이건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멘틀 대류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열을 가했을 때 우유가 이렇게 상승하고 코코아 가루 뿌려놨어. 그때 코코아 가루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판이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해 주는 거죠. 자, 우유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코코아 가루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판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니? 암석권하고 연약권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차이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밀도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자, 그럼 개념 확인 먼저 가보자. 자, 화산 활동, 지진 활동 등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죠. 변동대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거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을 우린 뭐라고 한다? 화산대. 그럼 밑에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은 지진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뭐예요? 판 구조론이 되는 거죠. 자, 6번에 판의 구조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네요. 자, 판의 구조 위쪽에 단단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이제 대륙판, 해양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 암석권에서. 자, 근데 암석권 밑에 이제 연약권이 있죠. 연약권에서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라는 말이 들어가. 이게 여기서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판 이동의 원동력 멘틀의 대류죠. 멘틀의 대류. 됐나? 자, 밑에 6번까지 한번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채점해보자. 자, 1번에 지구 내부 에너지죠. 2번에 OXX, OXO.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2번에? OXX, OXO. 여기서 질문. 없어? 틀린 거 없어? 자, 3번에 XOO, XO. 여기선 질문 있니? 틀린 거 바로 얘기해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A가 암석권이에요. B가 연약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에는 두껍다, 작다, 태평양판. 오케이? 6번에는 온도, 작아, 커. 너 글씨 안 읽었냐?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어떻게 돼서 상승하냐? 작아져서 상승하죠. 식어서 밀도가 커지면서 하강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 있니? 자, 솔직히 앞에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 자, 그 판에 그 경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판 경계의 종류와 지형 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멘틀의 대류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상승하는 구간이야. 올라왔죠, 그죠? 올라와가지고 양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또 하강하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멘틀 대류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판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 경계, 요 경계. 자, 요 경계를 뭐라고 하느냐?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가지고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요쪽 부분을 보는 거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판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 판은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 그래서 꽝하고 부딪히네. 하강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자, 여기 서로 만나는 지점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수렴형 경계.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요 뒤에 보시면 자, 여기 자, 그림에서 요 판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요 판은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요 뒤쪽 봐봐. 요 판은 왼쪽 가고 있고 요 판은 오른쪽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요. 여기 부분.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있지. 서로 비껴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거기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요. 자, 그럼 각 부위에서 무슨 지형이 나타나는지도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호상열도. 자,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는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활모 길게 배열된 지형. 우리 대표적인 호상열도가 바로 일본 열도예요. 일본 열도 바로 옆에 보면요. 일본 해구가 있어요. 해구를 옆으로 해가지고 섬들이 막 나와 있는 거야. 이게 화산섬이야.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 해구는 뭐야?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깊은 골짜기가 해구죠. 우리 뭐 바다 중에 제일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옆에 우리 옆에는 또 일본 해구도 있고요. 자, 그다음 해령은요. 해령은 자, 여기 해령 보이죠?
거대한 해저 산맥이라고 했는데 이 해령은요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멀어져서 나타나는 골짜기고 변환단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환단층 같은 경우에는요 보존형 경계에서 주로 나타나게 돼요. 자, 해령과 해령 사이의 판의 이동 속도 차이에서 어긋나고 끊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자, 스콕산맥 이렇게 스콕산맥. 자, 스콕산맥은 솟구쳐 올라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죠? 자, 여기 안데스나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스콕산맥이 되는 거고요. 자, 열곡대라고 있어요. 자, 이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V자 모양으로 길게 열곡이 이루어진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과 판이 멀어지는데 그게 육지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런 골짜기 형태의 열곡대가 나타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각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 발산형 경계는요,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얘기를 했는데, 멀어지는 곳이니까 여기 밑줄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승을 했어. 그럼 양쪽으로 서로 멀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이 멀어지는 거야. 자, 판 생성.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어지면 가운데 비일 거 아니야. 가운데 비면 어떻게 되겠어? 마그마 솟구쳐 올라오지. 마그마 솟구쳐 올라오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된다. 새로운 판의 생성을 얘기를 해줘요. 자, 다음 지각 변동을 보시게 되면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 천발 지진. 아, 이걸 얘기를 안 했네. 자, 옆에 보자. 요거 별표 한 번만.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중학교 때는 그냥 지진이라고만 배웠는데 이제는 이제 깊이에 따른 지진을 얘기를 해. 자, 천발 지진 70km 내외. 그러니까 얕은 곳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중발은 뭐 중간. 그 다음 신발은 깊은 곳에서의 지진을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계에서 무슨 지진이 발생하는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발산형 경계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천발 지진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이제 얕은 지진이 발달하는 거죠. 위쪽에서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요. 자, 그 다음 여기 두 판이 서로 멀어지잖아요. 그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잡아 뜯는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양쪽에서 잡아 뜯는 거야. 자, 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력이 발생하여 지층이 끊어지는데, 자, 요거 정단층. 혹시 전단층 배웠나? 역단층, 정단층 안 배웠지, 그지? 이거 처음 들어보지, 그지? 자, 뭐가 정이고 뭐가 역인지 뭘 생각하시느냐? 자, 여기 봐봐. 요 단층면 보이죠? 단층면. 자, 단층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단층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경계면을 따라서 이 단층면 위쪽이 상반, 아래쪽이 하반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렇게 사선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쪽은 상반, 이쪽은 하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이 되는 거야. 이건 이해되지? 경계선의 위에 있냐, 경계선의 아래에 있냐,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하반이고 여기가 상반인데, 상반이 내려가네? 상반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려가고 있어. 왜 그러겠어? 야, 비탈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여기 땅덩어리가 쪼르륵 내려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상반이 내려가는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단층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경사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거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자, 양쪽에서 잡아당겼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뜩하니 끊어지면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해. 정단층의 반대는 그럼 뭐겠니? 역단층이겠죠. 그죠? 자, 그럼 역단층은 어떻게 되겠니? 상반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상반이 올라가면 돼. 그럼 상반을 경사면 따라서 올려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 밀어주는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해돼요? 정단층은 어떤 힘이라고 그랬어? 잡아 당기는 힘이야.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야. 그럼 역단층은요?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발산형 경계이고, 발산형 경계는 물멘틀이 상승해서 판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양쪽으로 갈라지니 무슨 단층이? 정단층이 많이 발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해요. 지진.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단층이 발달을 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 해령과 열곡대. 자,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야. 바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쭉 하고 잡아당기니까 아래에서는 계속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해져서 화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대서양 해령, 동태평양 해령 등과 같이 이런 해저에서 발산하게 되는 거. 멘틀 상승 부이고 마그마가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해저 산맥인 해령이 발달을 하고요. 해령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합니다. 자, 여기 V자 모양의 이런 열곡이 발달하는, 골짜기가 발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양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새로운 애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퇴적물이 점점 많이 쌓이겠죠? 나이가 오래됐다라는 그런 얘기야. 여기는 새로운 아이들,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된 지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휴. 자, 근데 요거 옆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열곡 골짜기가 형성되는 거야. 자, 열곡대가 발달합니다.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으로 갈라지는 부분에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나타나면서 열곡대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폭이 점점 넓어지다가 바닷물이 들어왔네? 그러면 바다가 되는 거야. 홍해가 그래요. 자, 여기 옆에 보세요. 여기 홍해 보이죠? 홍해. 자, 하나로 이어져 있었는데 여기 열곡 형태로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바닷물이 유입돼 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바다가 돼 버리는 거.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러고 있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육지인데 얘가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여기도 홍해처럼 바다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거 그래프. 해령,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에서 멀어지면은요 지각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죠. 지각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 왜 그런지는 알겠죠?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거거든.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죠? 발산형 경계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어려운 거 있니? 자, 지형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고요. 서로 멀어지는 형태다라는 거. 휴.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 수렴형 경계는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로라고 돼 있죠. 수렴형은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예요. 섭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뉘게 됐죠. 여기는 또 두 개로 나뉘어. 아까 발산형은 그냥 발산형 벌어집니다 라는 거고요. 상승 부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수렴형은 모아지는 거예요. 하강 부위에 있어. 오케이?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 있어. 하강하는 곳에 판이 모여듭니다. 이때 판이 소멸을 해요. 판과 판이 충돌하거나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내려가면서 소멸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 발산형은 판이 생성되는 거였고 수렴형은 판이 소멸하는 곳이야. 자,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섭입형과 충돌형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서비평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하지만 충돌형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요. 자, 지진은 다 일어나는데 지진은 다 일어나 서비평에서는 천발에서 신발까지, 그 다음에 충돌형은 천발에서 중발까지. 그러니까 그 서비평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서도, 그러니까 지표 근처에서도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서도 일어나는 반면 충돌형은 한 중간까지만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죠?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서비평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비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은 밀도가 큰 판과 밀도가 작은 판이 서로 충돌했을 때 밀도가 큰 애가 작은 애 밑으로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섭입되어 들어가는 거. 오케이? 보자. 자, 그래서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멘툴이 이제 하강하는 곳이죠. 하강하는 곳인데요. 이 판과 판이 충돌을 했어. 자, 판과 판이 충돌을 했는데 보시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하는 경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밀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꽝 하고 꽝 부딪혔어. 부딪혔는데 이쪽이 밀도가 커. 그럼 얘가 아래로 내려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움푹 들어가는데 보이죠? 그게 해구야. 오케이? 자, 이렇게 서로 만나서 꾹 움푹 들어가는 이 부분이 해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깊은 골짜기를 만들게 돼. 자, 이게 해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상상을 해봐.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제 계속 뭐해? 마찰이 일어나겠지. 얘가 내려가면서 꽝꽝꽝꽝꽝꽝 계속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자, 마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높은 온도가 발생하면서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야. 그 마그마가 이제 지표를 뚫고 올라오면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잘 들어. 해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 판은 지금 1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지진이 점점 천발에서 중발에서 신발로. 이해돼? 해구에서 멀어지는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발 지진으로 깊은 지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해구 가까운 쪽은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 나타나는 거고. 이거 이해되죠? 자, 요게 서비평인데 충돌형은 봐봐.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충돌하는 거야. 자, 이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꽝 하고 충돌을 했어.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천발이나 중발 정도만 나타나고, 여기 보면 습곡산맥 있죠.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요럴 때예요. 자, 그럼 습곡이 뭐냐? 습곡. 보세요. 이게 습곡이야. 자, 지금 얘 차곡차곡 쌓여있는,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얘네들 멘틀 대류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 판과 판이 충돌을 하는 거잖아. 충돌을 하니까 얘 양쪽에서 밀어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 가는 게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휘어지면서 올라갔어. 그게 습곡 산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여기 지금 보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역단층. 자, 역단층은 단층면에서 상반이 요 단층면 따라서 또로롱 굴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어 올라가는 경우예요. 상반이 기어 올라가려면 무슨 힘이 작용해야 되겠어?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밀어주는 미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습곡이나 역단층이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섭입형과 충돌형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 섭입형 같은 경우에는 해구가 발달하게 되면서요, 천발에서 신발까지 나타나고요, 지진이. 근데 충돌형에서는요, 천발에서 중발까지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섭입대라고 되어 있는데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돼. 그 부분을 섭입대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여기 안 나타나네. 좀 이따가 얘기할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섭이평 나온 거 보이죠? 섭이평. 자, 이거는 충돌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섭이평의 대표적인 예는 대륙판과 그 다음에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 아까 누가 밀도가 크다 그랬니?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죠.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해구가 형성되는 거예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이 지점에 해구가 형성되고요.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베니오프 때 그러니까 섭입대가 형성되면서 여기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마그마 생성되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꽝하고 충돌하게 되면서 이 뒤쪽에서는요. 산맥이 형성되네. 습곡산맥이. 자, 이런 식으로 습곡산맥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는 거죠. 안데스 산맥 보면은 왜 남아메리카 대륙에 그 해안 따라서 쭉 산맥이 형성돼 있죠. 그죠? 됐나요? 자, 다음 해양판과 해양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충돌했을 때 밀도가 큰 해양판과 밀도가 작은 해양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양판이 밀도가 완전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둘 중에서 밀도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으면 큰 애가 작은 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식으로 해구가 역시 또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진이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와서 이런 호상열도 섬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기서도 섬 만들어질 수 있어요. 호상열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요거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발달을 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충돌형인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 이때는 화산활동이 잘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 화산활동. 주로 지진활동만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습곡산맥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한 거죠. 그러면은 충돌을 했을 때 퇴적층이 밀어지는 힘에 융기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됐나요?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자, 지금 발산형과 수렴형 두 가지 얘기했는데 수렴형은 또다시 섭입형과 충돌형 또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서위평에서는 해구 가까운 쪽에서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데 해구에서 멀어지면은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이렇게 이쪽에 있는 판과 이쪽에 있는 판의 밀도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면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천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는 중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놔. 그럼 여기 해구잖아요. 해구 가까운 쪽에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쪽이 밀도가 작은 쪽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해구를 기준으로 왼쪽이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쪽이 내려가는 밑이니까 이쪽이 밀도가 작고 오른쪽이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여기서? 이따가 문제 몇 가지 좀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얘기해보자. 자, 보존형 경계는 보시면 여기 해령 보이죠? 아까 해령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얘기했어? 해령은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했죠.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야. 근데 지구는 둥글고 판은 규칙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쪽 판은 일로 이쪽 판은 일로 가. 근데 이쪽에 또 해령이 발달돼 있어. 그럼 이쪽 판은 일로 이쪽 판은 일로 가. 그럼 여기야 여기. 요 사이를 보는 거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차가 이렇게 뭐 벽에다가 끼 긁으면서 가는 그런 형상이라고 상상하시면 돼. 그러니까 판과 판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가는 거야. 긁히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긋나서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이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될 일도 없어요. 판의 생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 판의 생성은 발산형이고요. 판의 소멸은 수렴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보존형은요. 생성, 소멸 없어. 자, 그 다음 천발이 자주 발생해요. 천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껴가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만 지진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화산이나 신발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놨네요. 천발, 신발, 화산활동.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발산형과 섭입형에서 일어나죠? 근데 지진활동 보세요.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진활동 일어나는 지역이 화산활동 일어나는 지역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천발이냐 신발이냐 이런 것들도 따질 수 있으셔야 돼. 발산형에서는 신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섭입형에서는 신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 보존형도 천발밖에 안 일어난다라는 거. 보존형 경계에 발달하는 지형 그러면 변환단층이 있어요. 혹시 영화 중에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 본 적 있니? 없어요? 한번 찾아봐봐. 샌 안드레아스는 영화 요걸 이제 소재로 해서 한 건데 그 도시잖아요. 거기 근데 변환 단층에 속해요. 단층면. 자, 여기 지금 여기가 바로 보존형 경계에 속하는 거야. 판과 판이 엇갈리는 것이야. 저런 식으로 변환 단층이 형성됩니다. 됐니? 자, 그렇다면 자, 지구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화산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화산 활동은요. 마그마가 솟구쳐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화산 분출물 보세요. 가스, 용암, 쇠설물. 종류가 많아졌죠. 자, 화산가스 같은 경우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용암은 뭐야? 마그마에서 가스 빠져나가고 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용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액체 형태를. 자,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은 고체 물질들. 자, 화산 암괴,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알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큰 거예요. 화산재, 진 이런 애들이 작은 애죠. 자, 그 다음 화산활동의 영향을 보시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이 빗물에 녹아. 그럼 이거 산성비가 돼요. 오케이? 산성을 띠게 되면서 산성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독가스들이 우리 저기 질식사도 가능해요. 용암이 흘러내리잖아요. 마을이나 농경지 덮어버리면 그냥 다 타 죽는 거예요. 자, 화산 쇠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산 쇠설물이 흐르면서 산불과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하는 가스, 화산재 등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현상. 마치 물 흘러내리듯이 화산 쇠설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재가 가스가 나와가지고선 밖으로 나온 다음에 걔네들이 빠르게 막 확 하고 흘러내려오는 그런 현상. 휩쓸리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대기로 분출됐잖아요. 그럼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햇빛을 막아버려. 그럼 기온이 떨어져. 항공기 당연히 못 다니겠죠. 자, 그리고 화산탄 등에 의해서 이제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근데 긍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 화산활동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 자, 금속 광물이 화성 광산으로 유명한 금속 광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온 고압의 형태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요. 광물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남방 지열에 활용하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일로 와? 자, 그다음 비옥한 토양. 화산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녹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에 오히려 좋은 비료 형태가 되는 거예요. 토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광자원으로도 열심히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처 방법 보시게 되면은요. 자, 용암류에 바닷물을 뿌려 용암을 식히고 이동 속도를 줄인다. 자, 용암류라는 거 뭔지는 알겠죠?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제방을 쌓거나 댐이나 수로를 건설하거나 이러면 이제 내려오다가 그쪽에서 이제 씻겠죠. 자, 그 다음 전조현상 있으면 대피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서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여긴 전혀 없어. 자, 직권의 변화에서 저기 주요 화산 피해 사례 예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1815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자, 그때 당시에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 그러니까 화산재에 의해 가지고서는요, 완전히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자,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의 지형이 바뀌고 생태계가 변하고 기온도 낮아지고 아이슬란드 그 에이야 파델라 하여튼 이거 화산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거 최근이야. 2010년도 뉴스 너희들이 몇 년생이니? 못 들었겠구나. 그럼 이때 한창 그 뉴스 많이 나왔었는데 그쪽 유럽 지역에 항공기 운항 굉장히 중단돼 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오케이. 지진. 자, 이번엔 지진 활동인데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하여. 그러니까 안에서, 지층에서 이 에너지가 방출돼가지고 진동이 일어나는 걸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전적 피해 다 알고 있는 내용. 건물 붕괴, 도로 파괴, 전선 파괴, 지진, 해일 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고. 근데 긍정적인 영향은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진파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을 찾는 데도 활용을 한다든가, 자, 인공지진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요런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역시 인공지진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 자, 대처 방법 보시게 되면요. 활성 단층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 지으면 안 돼요. 자,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단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일본이 이런 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죠? 자, 내진 설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지진 예보라든가 지진 해일 경보. 해안가에 가 사는 양반들은요, 지진 났다 그러면은 이 쓰나미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일본 쓰나미 유튜브나 이런 거 본 적 있지? 자, 금방 들어와, 그 해일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직권과 직권 사이 용암, 화산, 세설류, 흐름, 지진, 지형 변화가 일으킵니다. 직권과 수권 사이에 해저 화상 폭발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수권에 영향을 미쳐주는 거라든가, 직권과 기권, 그 다음에 직권과 생물권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이거는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옆에 지진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있죠? 초딩 때부터 맨날 들었던 내용이지, 그지? 한번 봐줄 수 있도록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닌 형태가 점점 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판의 경계인데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래요. 그럼 뭐야? 발산형 경계고요. 멘트리 대류가 상승하는 부위죠. 상승. 자, 그 다음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는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고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되는 거죠. 어긋나는 곳은 바로 보존형 경계가 됩니다. 됐죠? 자, 발산형 경계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형으로는 해령 열국되죠. 해령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골짜기 형태의 해령. 그 다음에 수렴형은 서비평과 충돌형이 있는데, 자, 7번 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그렇죠. 해구죠. 해구. 서비평에서는 해구가 발달하게 되고요. 자, 충돌형에서는 무슨 산맥이다? 습곡 산맥이 되는 거죠. 습곡.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자, 9번은요. 천발 지진이에요. 천발 지진. 자,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변환 단층이 발달을 하는 거죠. 변환단. 지형으로는 변환 단층.
오케이. 7번까지 한번 또 해보실라오. 자, 보자. 1번에는 D. 자, 발산형은 D. 자, 수렴형은 A, B, E죠. 그 다음 보존형은 C. 됐나요? 자, 2번에 A는 해령이죠. 해령. 그 다음 B는 변환단층. 그 다음 C는 해구예요. 그 다음 D는 호상열도. 자, 3번에 1은 니은, 디귿, 2는 기역, 리을, 비읍 이렇게 돼야 돼요. 4번은 O, O, X. 자, 5번은 서비평, 해양판, 대륙판. 6번은 XO, XO. 7번에 3번. 여기까지 질문. 틀린 거 질문 없니? 자, 여기 보자. 먼저 여기 지금 스콥산맥 같은 경우에 수렴형 경계에 스콥산맥 A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A. 히말라야 산맥 얘기하는 거죠. 그죠? 히말라야 산맥. 이런 식으로 스콥산맥이 형성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해구와 호상열도, 해구와 스콥산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F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와 E 여기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B는 일본 해구, 일본 열도를 얘기하는 거, 호상열도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 E는 뭐 알류샨 해구, 뭐 들어봤나 모르겠네. 북아메리카판이 그 태평양판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태평양판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곳이 되는, 서평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는 데죠. 그죠? 그래서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하고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C 어딨니? 여기 있죠. 자, 이 C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나 해구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핀판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경계에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GD라고 했는데 이게 변환 단층이죠. 여기 G, 그 다음 D. D가 아니라 H. H 어디 있어요? 여기 H.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 열국대 L 있잖아요. L 어디니? 여기 아프리카판 쪽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령 I, J 이렇게 나와 있는데 I와 J가 이렇게 있죠. 태평양 해령하고 그 다음에 대서양 해령하고 대서양 중앙 해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됐나? 오케이. 뒤에 이제 문제 한번 해볼까? 문제가 꽤 되네. 일단 이렇게 많이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한번 싹 다 해보자. 보자. 채점할까에 실력업 전까지 먼저 채점할게. 자, 1번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자, 틀렸으면 빨리 얘기해줘. 틀린 거. 4번? 자, 4번에 지금 여기 지각이고 그 다음에 멘트 상층부죠. 요렇게 합친 거. 여기가 암석권. 그러니까 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B, C가, 이제 그 C 부분이 뭐예요? 연약권 부분이죠. 액체가 아니라 고체인데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C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야 돼. 또 질문. 여기서 틀린 것도 없어요? 6번 갈게. 자, 6번에 5번, 7번에 3번, 그 다음 8번에 2번, 9번에 4번. 여기서 질문. 6번이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어, 가는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신발이나 화산 활동 안 일어나요. 뭐만 일어난다 그랬어?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나는 멘틀이 하강이 아니라 여기 상승하는 곳이죠. 상승해서 멀어지는 곳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발산형 경계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맞는 얘기고요. 됐어? 또 질문?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5번이에요. 12번. 자, 12번 보시게 되면은요. A는 발산형 경계가 맞죠? A는 발산형 경계죠.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뭐예요? 보존형 경계죠. 서로 비껴가고 있잖아요. 그죠? 보존형 경계예요. A, C에서 모두 화산 활동이 보존형 경계에선 화산 활동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C에서는 화산 활동 거의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 B는 시간이 지나면 A와 같은 지형으로 변할 것이다. B 어디니? 여기죠. B는 A와 같은 형태로 변하겠죠. 홍해 바닷길 들어가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질문. 11번이요. 자, 옳은 거 그랬는데 A에는 습곡산맥. 자, A는 지금 히말라야 산맥 만나는 거죠. 수렴형 경계죠. 자, 이때 습곡 충돌형이죠. 그래서 수렴형 중에서도 습곡산맥 형성되고요. B는 어디니? 여기네요. 일본 해구 있는 데죠. 그죠? 자, 여기 수렴형 경계에서요. 서비평이죠. 여기서는 해구가 발달한다. 맞고요. C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이 두꺼워진다. C에서 B로 갈수록 C에서 B로 갈수록 여기 뭐예요? 발산형 경계죠. 해령이죠. 그러니까 자, 발산형 경계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오케이? 그리고 판에서 그러니까 생성된 곳에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이가 오래됐다 라는 얘기죠. 오래된 아이들은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겠죠. 자, 그래서 C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 두께가 두껍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요거 얘기했죠.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판에 나이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나이가 오래된 지각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판의 경계에서 해령에서 가장 젊은 놈이 나타나요. 또 하나 이런 식의 그래프가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퇴적물 두께예요. 그러니까 갓 생성된 곳에서는 퇴적물이 당연히 적겠죠. 하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두께도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두꺼워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11번 하고 있었니 나? 11번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D는 판의 생산성을 겪는 경향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존형 경계인데 해양에서만 일어난단 말이 틀리죠. 여기서도 일어나죠. 그죠? 해양판과 대륙판 사이에서도 일어났어요. 대륙에서도 일어났어.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 또 질문 없니? 자, 14번에요. 자, 14번에 3번이에요. 15번에 1번이고요. 16번에는 4번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14번에 3번이에요. 1번이요. 질문 없니? 됐어? 넘어가? 자, 17번. A는 암석권. B는 가까워진다. C는 발산형 경계. 그 다음,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요? 판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해령이라고 쓰면 어떡하니? 멘틀의 대류라고 써야지. 멘틀의 대류가 되죠. 자, A는 무슨 지형이 생기니? 지금 발산형 경계니까. 18번에 A는 해령이죠. 자, B는요. 해구가 되는 거죠. A는 해령, B는 해구예요. A에서 B로 갈수록 지각 나이는 늙어요? 나이가 많아진다. 자, 다음. 자, 19번에 화산재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두 가지만 써주세요. 자, 이거 무슨 건과 무슨 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쓰래잖아. 어느 권역에서 이 상호작용인지 쓰시고. 그럼 무슨 건과 무슨 건이야? 직권과 기권이죠. 오케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요. 자,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뭐가 있어? 항공기 운항 차질, 기온 하강, 뭐 농작물 생장, 뭐 저해,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여기서 질문 있니? 자,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여기서 질문. 자, 3번부터 볼게요.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올기짝 지어진 것은 천발 지진이 활발합니까? 그랬을 때 가가 나왔네요. 천발 지진이 활발하지 않은 곳이야. 어디겠어? 그렇죠. 왜냐면 여긴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 얘기하는 거죠. 천발 지진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는. 자,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까? 아니요 나왔어. 어디가 되겠니? 어디가 될까요? 2, 그렇죠. 2는 왜요? 변환단층이죠, 여기. 보존형 경계예요, 2는. 또요. 또 있죠. A가 있죠. 이거 히말라야 산맥이잖아. 히말라야 산맥에 화산 활동 일어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스콕 산맥,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들어서 되는 충돌형에서는요,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신발 지진이 활발합니까? 누구 남았니? 이제 D랑 B 남았죠. 신발 지진이 활발하다라고 하면 누구겠어? 서비평 얘기하는 거죠. 왜 B고? 아니요. D. 해령이죠, 이거. 발산형 경계.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C, E, D, B. 자, 다음 4번 해봅시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여 섭입하는 두 지역에 지진의 깊이에 따른 가나는 편의 경계 지역을 수직으로 자는 단면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어주세요. 해구는 B보다 A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억이 맞는 건 알겠니? 왜냐면요, 요걸 보셔야죠. 요거. 문제 어딨니? 여기가 해구인 건 알겠죠, 그죠? 여기가 해구죠, 그죠? 여기가 해구죠? 그럼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해구에 가까이 있으면 천발 지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발 지진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해구 가까운 쪽이 천발이고요. 해구에서 먼 쪽이 신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번에 보시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는 곳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해구는 A 쪽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화산 활동은 D보다 C에서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그랬는데요. 자, 지금 여기 해구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때 분출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화산 활동은 C보다 D 쪽에서 왜냐면 여기가 해구고 그 다음 들어가면 이쪽 근처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C보다 D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지금 여기가 해구 쪽이겠죠. 천발에서 점차 깊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판의 경계 평균 기울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 이거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크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둘 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해양판하고요, 그 다음에 대륙판이 만났는데 둘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꽝 하고 충돌하는 거지. 그럼 여기 해구가 형성되면서요. 해구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뭐가 형성돼? 해구에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해구에서 대륙판 쪽으로 지진 활동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거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경계선이 요 내려가는 요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근데 이게 완만하네. 자, 완만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마그마는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충돌하게 되면서요. 그 안에서 이제 마그마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분출되는 게 해구 가까운 것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호상열도라든가 이런 게 해구가 나란하게 형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 이번에 기억이요. 자, 이번에 코코아 가루를 덮인 표면은 판이죠. 지각이 아니라. 이 코코아 가루는 판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우유는 연약권, 멘틀의 대류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코코아 가루는 판을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기억 말한 거야, 지금? 오케이. 지각이 아니라 판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됐나, 여기까지? 좋아요.